이참에 토크 엔저의 허창입니다. 유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야, 오늘 뭐 거기들 좋으네요. 예? 그러니까요, 뭐 기분 분위기가.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 예, 그저 행복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그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땅에 관련된 말. 예, 뭐 설 땅이 없다. 또는 뭐 땅이 꺼진다. 살면서 큰 좌절을 우리가 겪었을 때 흔히 쓰는 말들이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에게 땅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예술 예. 중에서도 땅과 관련된 게 있는데 예. 바로 마당극입니다. 이게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친숙하고 또 편안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무대에 객석 따로 없는 거죠. 네. 배우나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서 네. 마당극의 그냥 매력을 물씬 풍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재밌어요. 네,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당극패를 모셔봤는데요. 네. 창단한 지 벌써 25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마당극패 네. 우금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서양에 없는 우리만의 해학과 풍자가 살아있는 우리식의 뮤지컬 마당극. 그 넘치는 신명을 올해로 25년째 전파하며 대한민국 대표 마당극패로 우뚝 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금치가 그 주인공인데요. 1990년 창단돼 다양한 창작극을 선보이며 우리 민족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온 우금치. 세월 속에 더욱 단단해지고 알이 꽉꽉 차오른 마당극패 우금치의 신명나는 이야기 마당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토크 엔조의 역사상 가장 많은 우리 세 맞아요. 분을 소개하게 된 것이 오늘입니다. 꽉 찹니다. 예. 자기 소개를 부탁할까요? 네. 네, 저는 마당극 배우금치의 배우 김황식입니다. 김학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당극패 우금치 저도 배우 그리고 열심히 티켓 팔고 포스터 붙이는 예, 성장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당극패 우금치 예술감독 맡고 있는 유기형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이십니다. 잘못합니다. 아, 저희가 세 분을 우금치의 대표 얼굴이라고 봐도 될까요? 단원들이 야유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뭐 감독님에게 이제 물어보죠. 저까지 끼면은 그렇게 봐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본업이 이렇게 극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본업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많이 섭렵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15명인데요. 예. 그 배우는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그 부서 업무들을 다 예. 나누어서 뭐 의상 소품 또 뭐 조명 음향 그래요. 또 행정 업무까지 예. 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한 가지 씩이면 좋겠지만 그럼요. 뭐 그렇게 뭐 돈을 감당을 못 하니까 아, 당연하죠. 네. 예. 마당극 배우도 하지만은 그 후원회원들 예. 후원회원분들이 거의 한 200분쯤 되시는데 예. 그분들을 이렇게 제가 관리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후배들도 참 많이들 그렇게 예, 힘들어하는 모습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참 한심해요. 끝나고 후원회원 가입을 좀 해주시면. 바로 여기서 영업이. 아, 바로 이 관리로 바로 관리로 들어가시네. 예. 근데 뭐 개인 소개를 해주셨지만 우금치의 배우들이시잖아요. 네. 우금치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대표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 우금치는 90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금치라는 이름은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익숙치 않으신데요.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명? 공주에서 부여로 넘어가는 데에 있는 고개 이름인데요. 그곳에서 120년 전에 동학 농민군들이 새 세상을 만들어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일본군과 관군에 대항해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곳이 이제 우금치인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조금 그 이 사회에 좋은 작품으로서 새 세상을 일구는데 초석이 좀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단체 이름 우금치라고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우금치라는 단체 이름이 지은 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됐어요? 저희 단체는 지금 예. 25년이 됐습니다. 25년이요? 아우, 적지 않은 세월이네요. 예. 류기영 감독님은 사실 우금치를 만들어 지금까지도 이끌어오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경력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30여 편 이상의 마당극을 쓰고 연출하셨고요. 국립극장에서 지역 연출가로는 최초로 이 국립창극단과 10여 년간 창작극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노제를 또 연출을 해주셨고요.
상복도 많으세요. 올해 2월에 제1회 창작 국악극 대상 시상식에서 연주자상을 수상하셨고요. 2009년 전국 민족극 항마당에서 민족 광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떠나보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빠졌거든요. 뭐가요? 뭐가 빠졌나요? 저희가 백상예술상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걸 왜 빼?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걸 뺐네요. 제가 자막으로 꼭 빠지지 않고 넣어드리겠습니다. 유기용 감독도 대단하지만 네네. 두 배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 두 분뿐만이 아니겠죠. 네. 예? 네, 저희 다. 15명 중에요. 네. 저 선배님이랑 저랑 이제 거의 한 22, 23년 됐고 감독님이 창단을 하셨고 그런 단원이 지금 8명이 같이 있어요. 20년 이상에 되는 예, 경력자가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결혼해서 애 낳고 지금 이제 애들이 막 대학 가고 이런 것까지 다 지금까지 같이 생활한 그런 단원이 15명 중에 한 8명이 되고요. 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겠어요. 징그러워요. 네. 김황식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분이라고 또 들었거든요. 유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정말 화나게 하는 유머가 있고. 화를 내게 해요?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썰렁하다 못해 화가 나는 유머가 있고요. 네. 굉장히 노력파형 유머가 있고요. 또 아닌 듯이 그냥 질러주시는 감독님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썰렁해서 또 후배들하고 경쟁을 하는 또 굉장히 노력하시는 또 노력형이시고. 그거 어떻게 굉장히 써요? 재치는 유머는 제가 하고. 아, 재치. 깨알 같은 자기 자랑을. 막내 후배들은 재밌었다고 웃는데 한 10년쯤 된 사람들은 짜증을 내죠. 아이고. 그것이 유머라기보다 참 외모가 출중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걸을 때 보면 약간 팔자걸음에 목소리에서 그런데 말이요? 이제 그게 구수함이 나오시는. 각 15분의 단원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우른 생활하다 보면은 참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죠? 집안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또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재치 있고 이런 분들이 한 분씩 계시면은 웃음꽃이 피어나면 또 싹 봄눈 녹시 녹아가고 술도 이제 가끔씩 또 사고 그러시죠? 네. 술 잘 하시나 봐요. 표정이 되게 갑자기 밝아지셔서. 네, 술을 막 좋아하는데 요즘은 좀 술을 좀 줄이려고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줄여 그걸? 좀 힘들어요 이제. 힘들더라도 그 고비를 이겨야 돼요. 많은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네. 술 먹는 스타일이 저희 단체도 조금 다른데 어떻게 해요? 아니 사람마다 네. 그러니까 한 친구는 매일 한 병씩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자기 전에 집에서라도 한 병을 매일 먹는 친구가 있고요. 옳지.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몇 번 안 먹어요. 한 3번? 먹는데 먹으면 한 서너 병을 먹어야 말술을. 3병, 4병 먹고 새벽 2, 3시까지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지장이 있더라고요. 음주 마당극 하신 적 있죠?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저희가 해장마당극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렇지. 아침 해장마당극이라고. 공연. 예. 그래서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왠지 더 흥이 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서로 장난을 입냄새, 술 냄새로 배우한테 일부러 내 뒤가 좀 급한데 똥 좀 넣고 안돼 여기다가 그냥 싹슈 세상 천지에 자식 애들이 버릴 것 있어요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구금씨가 창작극을 고집하고 만들어서 공연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는 그 당시 이제 무대극을 하는 이런 친구들분들은 뭐 창작도 있었지만 주로 서양 번역극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 저희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자 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금치를 처음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이야기될 수 있는 이야기, 그 문제의 이야기들을 공연으로 계속 만들어서만 창작을 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체계 자체가 작품을 하나 이제 준비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논의에 붙여요. 논의. 예, 전체적으로 좀 공동으로 논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떤 소재를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자기 삶하고 밀접한 얘기들이고 또 이제 주변에서 소외된 분들에 대한 어떤 삶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현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작품은 어떤 것에 주안점을 그러니까 준비해 만약에 좋을까? 그 북어가 끓인 해장국이라면 그땐 여성평등이었는데 네. 지금은 양성평등. 예. 으로 해서 이제 남자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같이 함께 가는 거다. 이런 그러니까 여자가 못을 박을 수도 있고 남자가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예. 요즘에 뭐 남성 주부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전업주부 그러다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있고. 아 그러잖아요. 강하지 않고 이사 갈 때 먼저 앉아 있는 거. 네? 그런 걸 소개를 해가지고 남자들이 너무 불쌍해졌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당당해져야죠.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던 가장이 왜 퇴직하고 나서는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쫓겨날까 싶고 걱정되고 밥 안에는 좀 집에서 강아지 뭐 너도 취급을 덜 받고 그럼요. 강아지는 데리고 가도 남편은 때려고 이 양반 어디로 갔냐? 그거 겁나서 그 소재를 한번 해가지고 좀 용기를 좀 불러넣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생겼네. 자, 그럼 여기서 우금치 공연 한 대목을 여러분 엿보기를 할까요? 네. 어떤 작품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관객들하고 아주 호응이 잘 되는 작품인데요. 네. 청아 내 딸 청아라는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아 내 딸 청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젊은 내 딸을 꼬여 돈을 주고 샀단 말이냐 이놈들아.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칠 테면 내가 대신가봐. 내가 돈도 싫고 쌀도 싫고 눈뜨기도 싫다 이놈들아. 동네 사람들 저 악독한 선인 놈들 내 손에 좀 잡혀주시오. 내 이놈들 죽이고 나도 죽을라네. 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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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누구요? 나 뺑덕이네라 불러줘. 뺑덕이네? 나 봉사님 도와주고 싶어 미치겠어. 외로운 당신의 눈이 되고 손발이 되고 싶어요. 아이고 그 뺑덕이네는 목소리만 고운 게 아니라 마음씨도 비단결 같구려. 얼굴도 이만하면 빠지지 않아 영감. 같이 살아 영감. 영감? 시방 날 보고 영감이라고 불렀어? 영감. 아이고 그 듣기 싫진 않구먼 그려.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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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덕이네. 마누라. 마누라 같이 살아 보세.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밤새 허리 아파 죽을 뻔했네 그냥. 이봐 임자 마누라 나와봐 얼른 나와봐. 맹각이네 어이 좀 나와봐. 아, 왜 불러? 아이 말이 아까 저기서 뜨는 데로 와가. 아이고 이놈의 술 냄새 그냥 밤낮 술만 퍼먹고 다녀? 아, 왜 술만 먹어? 술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떡 사 먹고 밥 사 먹고 고기도 먹지. 잘했다 잘했어. 영감, 내가 그렇게 이뻐? 그래 이뻐 죽겠네 그냥 이뻐 죽겠어. 짐 싸. 힘을 싸다니? 어? 시방 날 보고 나가란 얘기야? 어? 동네 사람들! 신봉사가 이 현모양 저 뺑덕이 나를 쫓아내! 이봐 사람아 그게 아니야. 이봐 뺑덕이네. 아이고 아무리 뺑덕이네. 뺑덕이네. 연병하고 자빠졌네. 한양 맹인잔치 같이 가자고 짐 싸러 간 것이여. 한양에서 맹인잔치를 한다고? 그래야 나라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다들 참석하려는 분부여. 들떠나 준비하세요. 아유, 길 떠날 준비할 게 뭐 있나? 기장 떠나면 되지. 그 먼 일 가는데 노자 좀 챙겨야 될 것 아니야? 노자. 그래야 김초신에 맡긴 돈 500냥 중에 50냥만 가져와. 아이고 넉나간 양반, 그 돈은 벌써 떡 사 먹었지. 뭐죠? 아니 그 돈을 죄다 떡 사 처먹어. 아이고, 국가 300냥 썼다고 지금 성질 내셔? 알았어. 그럼 저 귀덕이네 가서 400냥 가져와. 그 돈은 벌써 고기 사 먹었지. 얼린이 집에 500냥은 물어보나 만하지. 뭐죠? 이름에 편해. 아이고. 딸 팔아먹은 돈 저녁 목구녕으로 다 들어갔네. 영감, 없는 돈 엉망한 말고 어여 갑시다. 응? 아, 빈몸으로 그 떠나니까 개배워서 좋고 도둑 맞을 걱정 없어 좋고 여간 좋아요? 어여 갑시다 영감. 어이구 그놈의 옆에 그냥 내 말이나 못하면 그냥 하지. 아이고 갑시다. 그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청순하게 앉아 계셨는데 연기하실 때는 전혀 모습이요. 다른 모습이시더라고요. 예. 제가 실은 심청이었었어요. 근데 예?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역할을 바꾸셨군요. 뺑덕이를 밀려났어요. 젊은 후배들한테 심청이가 가고. 그래서 진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청이는 영화에서나 연극에서나 보면은 아주 그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렇게 갸름하고 그렇게 그렇지만요. 선생님 너무 심각하게 길게 말씀하시네. 모든 게 분장으로 다 커버가 되거든요. 눈도 2배가 되고. 근데 공연을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제가 이제 분장을 다 지우고 이러고 있는데 저기 심청이 어디 갔어? 심청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대우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할아버지. 전주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청이로 푼하면은 또 심청이가 되는 것이 연기자예요. 네. 예? 뺑덕이 되면은 뺑덕 엄마.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전혀 180도로 달라지니까. 연기자의 그러니까요. 자유자재로 표현했습니다. 이른 아침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우금치 식구들이 주차장으로 집결한다. 오늘은 타지에서 원정 공연이 있는 날. 설렘을 안고 버스는 출발한다. 공연은 오후 늦게 있지만 일찌감치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공연이 4시인데 리허설을 12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좀 3시간 걸려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한 달에 평균 10번 이상 공연을 하는 우금치. 대전을 본거지로 하지만 타지에서의 공연이 훨씬 많다.
오늘은 멀리 울산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제 일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행 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초청받는다라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그만큼 다른 지역에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거기도 하고. 가장 먼저 이들을 반기는 건 트럭 한 대분의 소품들.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공연이지만 그게 흐름상 이번 작품은 유난히 소품들이 많이 활용된다고. 항상 소품이 많아요. 공연하다 보면 기본이. 근데 제일 작은 공연도 있어요. 작은 공연은 소품이 버스 한 대에 다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기도 해요. 두드리고 문지르고 저마다 분장 준비를 바쁜데 물론 분장 또한 셀프. 어려운 극단 살림에 모두가 1인 다역을 거뜬히 소화해낸다. 이제 관객분들 만나기 전에 미리 리허설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리허설 시간에 맞춰서 분장이랑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서 미리미리 서둘러서 하는 게 좋아요. 마당극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실내에서 해야 하는 상황.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치를 뽑아내기 위해 애를 쓰는데 베트남 악기 찌릉이 소리처럼 공연 준비도 순탄하게 흘러간다. 쉬워도 되지, 스피커. 뒤에서 있다가 각이 안 나오냐고, 틀어지는 각이 안 나와? 공연장 조건 자체가 무대극을 위주로 많이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하다 보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성 같은 경우가. 오늘 선보일 작품은 덕만이 결혼 원정기. 농촌 총각과 베트남 처녀의 결혼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씨 집안에 3대 독자야 이놈아. 다문화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겪는 아주 문화의 차이, 또 삶의 방식의 차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 보이지 않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풍자적으로 재밌게 그려낸 작품. 드디어 공연 시간이 임박했다. 슬슬 객석이 채워지고 관객들도 마당극이라는 색다른 양식에 기대에 찬 표정들이다. 마당극이라 그래서 더 관심이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힘내서 합시다. 우금치 치하자. 자, 우금치 치하자. 덕만이 결혼 원정기는 베트남의 문화를 그대로 살린 노래며 춤들이 흥미로운 볼거리를 안겨준다. 한국으로 가서 유명한 K-pop 스타가 될 거야. 이 작품은 어느새 우리 사회의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 가정에 초점을 맞췄다. 다른 나라의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문화적 차이로 힘들어하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와 가족애로 이를 극복해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들 또한 우리의 엄연한 이웃이고 평범한 소시민들임을 어느 순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된다. 보기 좋아. 보기만 좋아요. 매분도 환장하고 쉬워. 야호! 아이고만 까불지 말고 주장차 댕겨. 때리지 마. 무서워.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무서워. 때리지 마. 늘 서민들의 편에서 아픈 속내를 웃음과 눈물로 풀어주는 우금치. 공연 말미엔 이렇게 관객들을 무대로 불러들여 한바탕 잔치를 벌인다. 웃음과 신명으로 객석을 들었다 놨다 했던 우금치의 공연은 오늘도 대성공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마당극으로 해서 굉장히 좀 새로웠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관객들도 같이 어울림을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잘 끝난 것 같아요. 여기 분들이 일단 너무 만족해 하시는 그거면은 돼요. 그 여성단체의 어떤 그 취지와 저희 공연과 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사람들 삶 속에서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자라온 마당극배 우금치. 이 여름 뜨거운 태양에 몸도 마음도 바짝 타들어간다면 우금치 마당극 한 대접으로 시원하게 속풀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얼마 전 울산에서 있었던 공연 그 현장도 다녀와 봤는데 덕만이 결혼 원정기. 네, 덕만이 결혼 원정기는 대전에서도 곧 선보인대요. 기대됩니까? 네. 저희가 작품을 하는 의도는 우리나라 분들이 실은 많이 인식은 하고 있지만 잘 몰라요. 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다문화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서 맞아요. 그런 분들을 좀 실감나게 좀 알아서 우리 사회에 좀 새로운 개선점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번 말하는 것보다 네. 직접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공감하다 보면은 쉽게 느낄 수 있고 이해되겠죠. 네. 다문화 가정 얘기도 그렇고 이 작품들을 보면 항상 사회적 약자에 쓰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관객을 만날 때가 가장 큰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그 속에서 또 이제 소재가 저희들한테 찾아지고 거기서 이제 얻어진 이런 걸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또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대전역 근처에 그 노숙자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재활하고 하고는 그 베드레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픈 곳이다. 우리 몸의 중심은 머리나 심장이 아니라 가장 아픈 곳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은 새끼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계속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의 중심은 어디에 되겠느냐 할 때는 가장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사회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줘야 세상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딱 맞는 말씀이네요. 네네.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저희가 3년째 그 노숙인 분들을 모시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매주 또 뭐 가정주부들 이렇게 수업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60대, 70대,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지금 저희한테 풍물도 배우고 마당극도 해가지고 작년에 공연도 올리고 굉장히 그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저희를 굉장히 높이 문화의 힘이 이런 거구나. 그분들한테 엄청난 활력을 저희가 심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은 보람을 느끼고 거꾸로 저희는 작품의 소재를 얻는 거죠. 저는 좀 마당극의 마당이라는 말이 어때요? 마당이라고 하면 뭔가 친근한 느낌도 있고 가깝고 사실 우리가 무대극에 익숙하긴 하지만 마당극이 원래 우리의 것이죠. 그렇죠. 네. 저희들의 어떤 이제 공연 형태가 지금 이제 마당극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당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어떤 공동의 관심사가 이렇게 집중이 되는 이런 어떤 장소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마당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 마당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이 마당 저 마당 하는 이런 상황의 어떤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그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그야말로 아픈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자리, 이런 판으로 해서 이제 저희 공연의 판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보면 탈춤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흔히 우리가 많이 알듯이 해학과 풍자 이런 표현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현실 사회에서 어떤 좀 모순적인 거나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들춰내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왔었죠. 또 역시 이제 저희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지금 마당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민들 사대부들 말고 농민들이 같이 막 어우러져서 그게 참 같이 한판 놀아보는 그런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끼리 사안을 서로 애안을 달래가면서 막걸리 잔 기울여가면서 소리쳐가면서 술은 안 빠지시네요. 마당극의 매력 그러니까요.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마당이라는 것 자체가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타작도 같이 했고 결혼식도 했고 또 뭐 초상도 치르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그 삶이 다 어우러져 있는 장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 자체도 우리 삶을 떠나지 않고 그야말로 진정한 삶 속에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공연 자체를 하면서 제가 새로운 삶을 진짜 살아보는 거예요. 관객과 같이. 그 관객들과 배우들이 한해 같이 만들어가는 공연의 형태라고 하잖아요. 그런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것 속에서 배우로서는 제일 매력을 느끼고요. 각자 자신이
기억에 남는 관객. 여기도 지금 우리 저 방청객이 계십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몇몇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또 어떤 마당극의 관객이 기억이 남으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90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 경희대학교에 이제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농사짓던 분들이 전국에서 이제 쭉 거기로 올라가셨었어요. 추수대동제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모이셔서 이분들이 이제 그 생산비 어떤 농산물에 대한 이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요구하려고 거기 모이셔가지고 네,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모이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 같으면 집회죠. 집회 같은 이제 먼저 그런 것들을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그 농촌 문제를 소재로 했던 작품을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내 공연장인데 그 공연장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는 장면 중에서 시골 그 노총각이 거기서 이제 그 자살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살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실내가 그냥 자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저희들이 이제 그 공연을 하는 상황이 전투경찰이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원천봉쇄라고 그래서 경희대학교를 완전히 뺑 둘러쳐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대치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때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갑자기 자욱해지니까 이게 뭐 최루탄 같은 게 터졌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약속한 것처럼 일제히 남자분들이 담배를 다 펴서 탁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가 자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담배 연기에 울고 작품 내용 때문에 울고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하니까 기억이. 그러니까 눈물 보이기가 민망. 저희들도 정말 그 울음이 나와가지고 공연을 못했던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2000년도 국립극장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한 2,500명이 이제 공연을 하는데 어떤 관객석에서 막 껄껄 우시는 거예요, 관객이. 울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아버님이 이제 치매에 걸렸는데 너무 북받쳐가지고 막 저 또 눈물 날라 그래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참 저분의 그 하늘 좀 나름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시원하게 그렇게 우는 것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관객들한테 그런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우는 관객. 어쨌든 공연에서 그 저희들이 이제 관객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것이 서로 이제 이렇게 통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배우들한테 이제 가장 이제 신나는 순간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제일 감동을 받는 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 경우에는 물론 감동적인 순간이 많죠. 뭐 막 기립박수를 받는다든가 하면. 근데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아무래도 이 순회 공연 다니면서 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재밌는 거는 공연 보다가 갑자기 어르신이 판을 질러서 한 병에 쑥 가시면 줄줄줄 따라 나가세요. 네네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 동네 가는 버스 시간이 끊어질 때가 된 거야. 그 공연을 종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배우들이 당황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한 3분의 1은 이빨이 동네 분들이 쫙 한 동네 나가고 한 10분 있다 또 한 동네 나가고 그러면서 얼른 가이들 하면 고추거지야 그래.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시골에 가시면 확성기 들고 이장이 소리 안 쳐요. 저기 갯마을 버스 저기 마을 주민들 빨리 이제 버스 출발한다 오시오. 뭐 이러고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공개 방송 하는데 막 그러는 거야. 그럼 우 일어나서 가재. 선생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딱 한 사람 안 간 사람 취해갖고 몰려. 안 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있네요.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 너무 호응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당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라도 지역 가면 특히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셔요. 그러니까 너무 신봉사가 심청이 이제 그 엄마 죽고 나서 젖동량 상주 전매기를 다. 뭐 부인네들 우리 청이 제발 한 모금만 좀 빨려주시구려 부인네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절로 가라고 켜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러면 내가 저 좀 꺼내봐 하면은 한 아주머니가 거기 아저씨들도 있고 하나도 다 있는데 맨 앞에 앉았던 아주머니가 하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가 이리 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가 에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할머니는 따고 있어요. 할머니는 또 따고 있어요. 아이고 나도 좀 불쌍한 거 먹여야지. 얼마나. 애드립을 어떻게 해서 넘길 텐데 어떻게 되질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상황은 상상지 못했던 장면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너무 참 나 같으면 다 먹인다. 다 먹인다. 아직 제가 거까진 연륜이. 아이 참. 야, 참 별별 에피소드가 많으네요. 뒷얘기가 무궁무진하게 그걸 말할 때 그걸 또 한 번 또 우리 대표께서는 또 감독께서는 책으로도 한 번 또 쓰셔야겠어요. 25년이면은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더 길어질 텐데. 연습량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출근 시간이 공연이 없는 날도 9시 반까지 출근해서 네, 4시 반까지는 같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 없어도 그날은 뭐 연습하고 훈련하고 네, 공연 있는 날은 뭐 언제가 퇴근 시간이 없는 거고요. 준비하는 기간은 저희가 주 5일 근무인데요. 토요일, 일요일이 공연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없어요. 주 7일을 그냥 계속 연습과 공연. 그리고 작품 새로 만들면 12시, 1시까지 만들고 연습하고 뭐 꼬매고 뭐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은 거기서 사랑도 싹 들면. 그러니까 7일을 계속 동거동락 하시니까. 결혼하신 분 커플은 안 계세요? 사내 커플 안 계시나요? 지금 뭐 커플은 없는데. 있죠, 결혼한 분이. 사내 커플로. 네네. 단원끼리. 이제 뭐 그 내부에서 그렇게 단원 커플 하라고 이렇게 자꾸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가능하면은 뭐 하지 말라는 분위기인데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감독님. 아내는 저는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정작 감독께서는 해보니까 안 좋았는 거죠. 배우로 활동하시나요? 네,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원이신 거죠, 그러면? 네. 같이 창립단원. 그거는 또 동기에는 또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근데 전에는 처음부터 고생을 같이 해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워낙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이 들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 단원들의 그 생계 문제 이게 제일 그저 어려운 살림에 이걸 어떻게 꾸려 나갈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월급이 지금 아무리 연극쟁이가 아무리 살만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하류예요. 하층 계급인데 연극쟁이들 중에서 그냥 그닥 낫다라는 것이지. 근데 뭐 초창기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90년도, 91년도 창단해가지고 이렇게 올 때는 급여가 뭐 한 2만 원, 3만 원. 뭐 제가 추가 좀 하면은 군대 갔다 와서 93년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때 1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잘 받아야 뭐 한 3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근데 건강관리보건공단에서 저희를 불렀어요. 제가 그때 사무국장 할 때라서 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갔더니 이런 돈을 받고 어떻게 살 수가 있냐. 당신들 거짓말로 월급 낮춰서 신고한 거 아니냐.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통 뭐 20만 원, 뭐 23만 원 이렇게 신고했으니까 자기 수입을 아니 연극하는 사람들 다 물어봐라 이렇게 한다. 그럼요. 이거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한참 막 그걸 하고서는 왔어요. 2번이나 불려갔어요. 다음 년도 또 불려가서 왜 신고를 왜 그렇게 거짓을 합니까? 그런 적이 있고. 그런데 아까 뭐 창작에서 상을 받는 비결 말씀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감독님의 그 책임감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뭐 최고 마티형으로서 이 동생들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항상 걱정과 그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봄하고 가을에는 공연이 많은데 여름, 겨울엔 공연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거의 사시사철 공연이 있는데 그러면은 특히 겨울서부터 봄까지 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처가에 가서 처형이나 처남 이런 분들한테 돈을 빌려다가 그 겨울을 나고 또 봄부터 막 열심히 가을까지 벌어서 갚고 또 겨울 되면 또 빌려오고 요 악순환이 거의 10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10년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빚을 다 갚고 된 날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었죠. 야, 너무 좋았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15분의 단원으로 가는데 탈퇴가 거듭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지금 단원이 아까 전에 15명이라고 네. 하셨던 거죠? 그럼 그때 멤버들이 창단 멤버가 반 이상이 넘고요. 그럼 신입 단원은 안 받으세요? 저희들이 이제 받긴 받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요즘에 연극을 지망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그 연극이 좋아서 들어온다기보다는 영화나 아니면 TV에 가기 위한 발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리하게 지적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도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연극 학부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역에 있는 단체에 들어와서 활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울로 올라가요. 그래 이제 대학로 쪽에 가가지고 주로 이제 거기 가면은 정말 대우도 못 받고 변변한 배역도 못 맞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서 저 감독께서 말씀하실 때 절박한 심정이 네. 없으면은 못하죠. 네. 예. 막내 단원이 여기 네. 한 분 계시잖아요. 예, 예. 한번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기 앉아 계신데. 지금 청이에요, 심청이. 심정이를 꿰뚫으신 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단 몇 년 차예요? 저는 작년 초에 입단해서 지금 2년 차 막내입니다. 사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을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전공했고 그래서 나도 대학로에서 연기를 하고 싶다. 그런 꿈이 컸었는데 그때 때마침 교수님한테 추천이 들어왔어요. 너의 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지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장래가 보입니까? 미래. 저는 아주 유명한 마당극 배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선배께서 저 심청이가 바로 그 모습이라고. 제가 미모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금치 여러분들이 자기애가 가지고 직접 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아요? 마당극 하면서? 정말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관객들과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 내가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은 날은 정말 반응도 그런 거예요. 관객분들의 반응도 좀 그렇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재밌게 즐겁게 즐기고 있으면 관객분들도 또 같이 좋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정말 재밌는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예. 확실하게 말씀하시네. 그래. 선배분들 또 기가 세서 기가. 힘들지 않아요? 이거 방송용으로 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아니요, 기가 세시죠. 기가 세신데 그게 기가 세다라는 표현보다 프로시잖아요. 네. 정말 연극 무대에 대해서는 정말 냉철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제 선생님들이 20년을 먼저 하셨으니까 제가 똑같은 실수를 범할까봐 혹은 네가 좀 더 잘 되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많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기가 센 게 아니고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다 여리시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앞으로 막내로서 우금치에 거는 기대 말씀 좀 부탁할까요? 그냥 정말 지금처럼 가족같이 그리고 앞에서 잘 이끌어주시고 저희는 정말 뒤에서 열심히 훈련해 나가면서 커 나갈 테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25년이 됐는데 요즘 우금치의 가장 그 키워드, 관심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집을 새로 장만하고 있습니다. 대흥동에 그 3층짜리 건물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예. 저희가 지금 후배들하고 20년 차이라고 했잖아요. 1세대와 지금 네. 새로운 세대들하고 그러면은 거의 그야말로 한 세대 차이가 나는 건데, 예. 이제 그걸 잘 만들어서 우금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후배들에게 잘 물려주고 어떻게 앞으로 새로운 우금치를 만들어가는 큰 밑거름으로 이걸 만들어서 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꿈이라면은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유랑강대처럼 공연을 다니고 이랬는데 사실 선배들 같은 경우는 노후 대책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강연도 하고 교육도 나가야 되고 좀 교육 사업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저희가 그 공간을 우리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마련을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 마련한 것도 이제 담보대출에 뭐 단원들 그렇겠죠. 저 아파트 뭐 이렇게 담보해서 뭐 개인들이 막 선배들이 몇 천씩 밀어서 지금 그렇게 예. 일단 사놓은 거예요. 예. 지금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와요. 저희도 우금치 마당극장이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좋은 후원인들이 좀 후원을 해서 그 공간이 우금치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같은 아마추어 동호회가 그래서 마당극을 좀 저변 확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도 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극장 뭐 대관도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발표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사회 공헌의 극장을 만들자. 우금치 소유의 극장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아무튼 지역의 명소로 꾸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소도 장소지만은 또 그 장소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지향하는 좋은 작품을, 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처음에도 이렇게까지 오래 할 거라고는 좀 예상은 하셨던 거예요? 글쎄요, 이제 하면서 아마 대부분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2, 3년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만 해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또 한 5년 정도 이제 더 얘기를 하는 거죠. 한 15년, 20년, 25년 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 사반세기예요. 허참이가 26년 했잖아요. 가져오라 거니까 한 프로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줄기차게 자신의 앞만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를 해서 선생님한테 에너지를 받아서 한 50년 가장 선생님은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셔야죠.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는 극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저도 네. 우리도 응원할게요. 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네. 앞으로 뭐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필요한 곳에 우금치가 반드시 서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앞으로의 공연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허참의 토크 엔조이는 오늘 또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I'll see you in a little while. I'll see you in a little while. It won't be too long now. 저희 단체가 그동안에 참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요. 한 일에 집중을 해서 밥 먹는 것조차도 잃어버린다라는 밟은 망식이라는 용어입니다. 공자의 그 논어의 글에 나오는 밟은 망식이라는 얘기. 열심히 하겠습니다.